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울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는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더 널리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울산의 세계화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박철민 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국제관계대사?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취임 계기와 그 역할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에 1989년부터 외교관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7년은 이제 해외에 살았고, 예. 17년은 이제 서울에서 외교부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헝가리에 있었고요. 근데 국제관계대사는 결국은 외교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그 파견한 외무 공무원이다, 고위급 공무원이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양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울산에서의 역할은 그 울산을 세계화하고 국제화 시키는데 네. 응분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고 지난 1년 4개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 주 헝가리 대사도 이제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관계대사 뭔가 비슷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제관계대사 시절 특별한 성과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니어라고 그 동부가 지방자치 단체 연합입니다. 예. 거기 14차 총회를 울산에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의장을 하셨죠. 69개 단체에서 본래는 6개국인데 그 5개국에서 60여 개의 단체장을 포함해서 예. 대표단이 왔어요. 한 200명 넘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건 예.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에 AIPH 태화강 국가정원 우리 정원 박람회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국제관계대사로서 이게 꼭 중요하다는 거를 시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의 아하. 결정에 따라서 올해 9월 달에 폴란드 총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 저희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제관계대사를 끝내면서 지금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그 방구천에서 어반 아트로라는 제목으로 국제 전시회,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뿌듯합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따가 따로 좀 네, 그러시죠. 떼놓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국제관계대사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 문화 관광 수준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 울산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눈이라 할까요? 울산 관광 문화 수준 좀 진단을 해보시면 어떤 수준일까요? 저는 사실은 울산에서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니고 부모님이 계속 사셨기 때문에 뭐 많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산업도시, 굴뚝도시라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공해도시. 공해도시라는 데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산업에 이렇게 큰 산업도시가 있겠느냐.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다녀봐도 우리 울산만큼 산업 도시로서 성공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울산은 한국의 뭐 산업 수도라고 그러는 저는 국제적인 산업 수도다. 아하. 세계의 산업 수도다. 그렇게 하죠. 근데 마음 한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염에 좀 찌들었다. 어릴 때 저희 수영도 했어요. 태화강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예. 물고기 잡아도 먹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수준은 조금 뭐 우리가 지금도 뭐 자랑스럽게 뭐 꿀잼 도시다, 이제 꿀잼 도시를 만들자는 거지. 아직은 노잼 도시 수준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발전될 어떤 그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조들의 파업이 많았죠. 예. 그래서 노조가 오늘도 노조들이 파업이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도시다. 하지만 문화적인 어떤 발전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모르고 전 세계인이 모르고 뭔가 좀 부족하다. 지금 어떤 게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울산시에서 이제는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만들자고 이제는 박차를 가하셨잖아요. 예. 올해가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굉장히 그 추진력을 가지고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프로그램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봐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 세계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과 지원이 계속해서 4, 5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잘 없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자, 아까 말씀하신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반구천에서 어반아트로 자, 이 전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개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좀 힘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획을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울산에 오면서 국제관계 대사로서 뭘 해야 될까, 뭐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울산이 아무래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 이제 그 어반아트로의 기획에 있어가지고 기획 그 하는 그 회사의 그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그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일단 울산에서 큰 전시를 한번 해보자. 아하. 서울에서도 못하는 전시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도 지금 올림픽을 여는 프랑스에도 못했던 아하. 정말로 어려운 그러나 정말로 그 가치가 있는 예.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울산 분들과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우리 그 관람객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어반 아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반, 도시에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도심에서 펼쳐지는 어떤 예술, 네.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반구천의 암각화, 네네. 이 선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리 예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울산하고 지금 어반 아트 이런 관련성이 깊어 보이는데 대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어르신 지적이고요. 평가신데요. 저희가 국제적인 작가 8명을 여기서 자기들의 그 소장하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소장품을 그 작품을 여기다 총 전시를 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죠. 세계적인 작가들인데 그 작가를 어떻게 설득했는가 하면은 7,000년 전에 그 암각화다. 예. 암각화라는 것은 너희들의 선조다. 그리고 여기는 7,000년 전에 도시 예술이 꽃피웠던 것입니다. 예. 그 도시가 없으면은 거기서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예술이 없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울산은 산업도시니까 도시죠. 근데 예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울산을 다시 한번 제2의 반구천으로 만들자는 걸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니까 앞으로 등재되는 노력에 너희가 기여가 되면 너희들의 국제적인 이름도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좀 뭐라 하나 그 사람들의 설득 포인트가 됐고 암각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군요. 움직였죠. 결국에는. 그 명분이 돼야지 오는 거니까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였고 앞으로 이게 한 번의 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 사람들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예, 뭐 존원 작가 같은 분은 저 울산과학대학교 그 벽면에 그림도 예. 그리시고 그러면서 울산 시민들이 많이 좀 보셨어요. 예, 어떻게 또 그런 기획을 하시게 된지도 궁금한데. 저는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서울에서 8명의 작가를 모셨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또 다릅니다. 제가 울산 사람이고
울산의 그 문화도시라는 거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 시작에서 출발했고 예. 두 번째는 그 재능적인 기부가 없이는 그 뭐라나 관심도나 호응도가 낮은데 기여가 이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작품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재정 기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울산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구나 하는 어떤 그 이미지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일단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구천에서 어반아트 1, 2, 3가 계속되고 몇 년에 걸쳐서 되고 또 그래서 100개의 그들의 작품이 벽화로 울산 곳곳에 남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 예. 바람이 추진을 하면 실현이 되겠죠. 이야, 아니 너무 멋진 스토리텔링인데요. 반구천의 암각화, 그 선사시대 그래피티가 있는 곳에서 네, 그렇죠. 울산의 벽화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네. 뉴욕, 브루클린 이런 데도 갖지 못한 어떤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벽화 도시가 많죠. 벽화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전부 요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음식 시켜놓고 음식 안 먹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거 똑같습니다. 100개만 되는데 그 100개가 브루클린도 LA도 런던도 그런 어떤 그 아트 디스트릭트가 있지만은 그 아트의 거리가 있지만은 절대 이런 사람들의 작품으로 그 아트의 벽화를 채우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세계적으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레지옹 도네르의 그 프랑스 훈종을 받은 사람들은 예. 솔직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피카소고 고호고 고갱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그 존원도 이미 받았고 2015년에 받았고 그다음에 오베이라고 셰퍼드 페어리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올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울산의 곳곳에 진열이 된다. 또 그다음에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된다. 그 후년이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울산은 그래피티의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꿈은 괜찮죠. 너무 멋지고요. 설렙니다. 예, 그 울산의 꿈이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좋은 기획이 반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또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울산이 가져야 할 것인데 맞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 지금 8명의 작가 중에서 이제 7분이 그래피티 아트입니다. 그래피티 아트가 196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팝아트, 후기 팝아트라고 저희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낙서에서 시작됐죠. 필라델피아에서 낙서, 그다음 뉴욕에서 할렘에서의 낙서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 미술로 바뀌고 있어요. 그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리트 예술하고 연계가 되었고 도시 예술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벽화뿐만 아니라 작은 그림으로 개인적으로 소장도 할 수 있고 박물관에서 또 미술관에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작은 사이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울산에서 3번이 아니라 2번, 3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은 3번, 4번이 되면은 이제 아마도 내년쯤에는 부산이나 경주에 있는 분들이 가보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도 KTX 타자.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100개 되면은 문화관광도시가 울산이 된다. 쉬운 답이죠. 문화관광도시가 될 거다. 근데 그 과정은 지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구천으로 투 전시회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비 시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울산 시민들의 어떤 관심, 호응, 1차적으로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 많이 찾아주시고요. 울산시 차원에서도 지금 꿀잼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연장 건립,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공업축제 부활이 그렇습니다. 직접 평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되고 있습니까? 꿀잼 도시 만드는 거요. 제가 이제 국제관계 대사로 있을 때, 작년이죠. 작년부터. 작년은 이제 김덕영 시장님의 그 정책이 저는 굉장히 바르다고 보고요. 예. 계속해서 그 산업도시로서의 그 유치, 21조 가량 이미 유치를 하신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은 걸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하시는 말씀도 이제 문화도시의 원년이 됐다 하고,
그 공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만큼 축제가 많은 데가 없죠.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도시 재생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울산시에 있는 어떤 대기업 위주로 이미 그런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을 거쳐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100개의 벽화가 일부가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또 100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2028 그 국제 정원 박람회, 그거는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겁니다. 그건 아마 지금 기획뿐만 아니라 저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AIPH 본부에서도 그 순천보다도 더 이게 미래가 있다. 그다음 포텐셜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요즘 보면은 학성공원에 물을 돌려서 거기에 커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조정 경기도 지금 이제 대학교 유수 대학교 그죠?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는 예일대까지 포함해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과 그리고 이제 울산시에서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긴 한데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정 경기도 있을 거고 태화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린 거는 태화강 위에 그 오페라 하우스. 제가 그 꿈의 오페라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획도로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28년까지 이제 완성이 될 거고 3,000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0석은 아니고 뭐 1,800석, 1,200석 이렇게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 대형 홀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 우아한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질 소프트그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시에서도 울산의 그 담당 위원회에서도 아마 신경 쓸 텐데 지금부터 띄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인프라가 되면 콘텐츠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유식 그 해상 풍력 발전소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울산 앞바다가 되겠는데 한 60, 70km 정도쯤에 결국은 6.4기가와트 의 그 전기 발전 용량을 가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원자력 발전소 가장 신형 원자력 발전소 세울산 같은 거 한 5개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발전을 위한 우리 아리백이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다. 고래도 보고 그 풍력 발전소도 보고 아마 꼭 먹고 알먹기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된다면 2028년, 2029년 그냥 따라서 울산이 문화관광의 도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휴가철이라 울산의 관광을 좀 진단해 봤는데요. 울산이 잘하고 있는 거 산업 관광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덜란드에도 계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덜란드 가면 맥주 공장 꼭 둘러보고요. 그렇죠. 독일 가면 그 브랜드사의 박물관, 자동차 구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대차, 뭐 현대중공업 세계적인 수준, 거의 뭐 1등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산업 관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산업 관광이 제가 부족한 거는 이미 뭐 울산시의 관계자라든지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건데 교통이 조금 취약하죠. 그다음에 그 전체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 숙소가 조금 취약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잘 데가 없으면 그냥 경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를 좀 일단 갖춰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게 다 되면 결국은 그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는 결국 이익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결국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기업들하고 어떤 협의도 중요하고 앞으로 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이 또 하루빨리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면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박철민 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실적이 울산이 좀 낮은 편이라 아쉽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저조한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2022년 제가 오기 전인데요. 한 해 전인데 그때 세계 한상 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어요. 아, 성공적으로. 예, 기억합니다. 그 세계 한인 상공회의소 아, 예. 협회입니다. 아주 잘 열렸고 작년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한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14차 니어 총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작년 개최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있으면서 그 한인 대회의 그 한상 말고 또 옥타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세계 한인 무역가 협회입니다. 그 한상과 비슷한 양대 기구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울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연기가 되었을 뿐이지 아마 이것도 크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박수를 치는 거는 결국 경주가 에이펙 2025년 내년도 네, 11월에 내년이죠. 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그 낙수 효과를 울산이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부산 엑스포가 2030년도에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2028년도 AIPH 국가 정원 박람회, 국제 정원 박람회하고 연계돼서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쉽게 안 됐지만 저희가 28년에 되고 또 25년도에 경주 에이펙이 되고 하면 그런 데에서 어떤 그 경험을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왜 울산은 그 에이펙을 유치하지 못하느냐? 그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에이펙을 할 만큼 교통, 아까 말씀드린 교통,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숙소라든지 컨벤션 센터의 규모가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군요.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게 2030년 되면 모르죠. 알겠습니다. 뭐 외교부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국제 관계 대사 지내시면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외부 인사들을 좀 많이 만나실 텐데 우리 이야기 말고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울산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떤지 전해 듣고 싶어요. 냉정하게 좀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 10월 달에 그 유럽 지역에 10명의 그 대사들이 다녀갔고 그 이후에도 뭐 대사들 그다음에 그 강력급 인사들도 한 대여섯 분 다녀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대사들은 이제 한번 울산을 오겠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룹으로. 아하. 중남미 지역의 대사들도 그룹으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울산의 진면목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 강력급 인사, 정상급 인사들이 서울에 옵니까? 서울에 오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지방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산이나 제주도나 경주는 가더라도 울산은 뭐 이렇게 스킵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와본 사람들은 유럽 대사들이 이렇게 볼 게 많고 그럼 자기들이 그 고위급 인사들이라든지 비즈니스맨들이 오면 꼭 울산을 그 목록에다가 저기 방문 목록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도시가 산업으로 이미 융성해 있고 돈도 풍부한 지역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하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서 저는 정말 울산 사람이라서 여기 뭐 국제관계 대사를 했고 앞으로 울산에 있을 거라서가 아니라 울산만큼의 매력 덩어리는 없다. 이거 오면은 빠져버려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틈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파고들어야 한다. 이제는 파고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졌다. 울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이 해외 자매 도시들이 여러 있어요. 교류 협력 성과 좀 궁금한데 울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 도시 관계 잘 맺어놓고 뭔가 같이 좀 해보는 그런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울산이 1960년 초부터 이제 도시화가 됐죠. 산업 도시화가 됐고 저희가 지금 그 지방자치제 간의 그 국제적인 교류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매 도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호 협력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조금 또 이름이 다르듯이 얼마만큼 강도, 친선의 강도, 교류의 강도는 물론 다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11개입니다. 근데 68년도에 저기 일본의 하기시하고 처음으로 시작하고 60년 동안에 총 22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뭐라나 이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적은 수준이군요. 적다고 저는 봅니다. 적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이제 많은 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해외 단체들이 저희 울산이 워낙이 많이 알려져 있고 산업도시고 자기들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이제 뭐랍니까 그 코어를 보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맺어보자. 그러나 울산의 도시로서 규모도 있고 성격도 있고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예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선정이 되는 궁금한데. 거는 저희가 예. 지금 110만의 특별 지자체 광역 도시이지 않습니까? 첫째가 그렇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세 번째로 잘 사는 도시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울산 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 비철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도 있습니다. 원자력 도시 이 하나하나가 세계적으로 그 단일 단지로서는 이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모든 품목 그 카테고리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산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집약체예요. 울산이 정말 그렇게 완전히 볼 수 집약체입니다. 있죠. 그는 집약체하고의 교류를 원하는 데가 워낙이 많을 텐데 아하. 저희는 그거하고 맞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의 체코입니다. 그다음에 비철금속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제 그 슬로바키아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그쪽에서 도움이 되고 한 번의 그 교류로 끝나는 이런 어떤 그 보여주기식은 절대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서로의 mutually beneficia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상호회적인 그렇게 해야지 계속 유대가 아하. 강화가 되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의 아주 꼼꼼하면서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하나씩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참 많이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벌써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울산 도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는 울산은 벽화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7,000년 전 신석기에 그 원조 예술 도시, 산업 예술 도시입니다. 그때는 고래 잡는 산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가장 큰 산업 도시죠. 다시 방구천 아트로 태어나는 문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개의 그 국제적인 그 저명한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야 된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반구천에 가면 선사시대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고 그렇죠. 도심에 오면 어반 아트를 감상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박철민 국제관계대사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외부에서 울산하면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 산업도시, 회색도시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울산을 다채롭게 만들고 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울산시의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일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우리 지역을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자부심이란 생각도 듭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